성직실록 211권 성종 19년 1월 14일 기후 세 번째 기사 1488년 명령 홍치 1년 사간원 사간 김심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삼가 고찰하건대 옛 사람이 말하기를 뜻을 따르는 자는 사랑이 그로 인해서 오게 되고 뜻을 거스르는 자는 미움이 그로 인해서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인신들이 다투어 뜻을 따르려고 하고 뜻을 거스리는 행위를 피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인신들이 다투어 뜻만 따르고 뜻을 거스르는 일을 피하려고 하게 되면 고든 말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용납될 수가 없고 입을 다물고 있는 풍조가 조장될 것이며 입을 다물고 있는 풍조가 조장되면 위아래의 의사가 막히게 되는 근심이 생기고 따라서 화폐가 이르게 됨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옛날에 현명하신 임금은 그러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총명을 널리 열어놓는 것을 매우 성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성실하고 고든 자는 가상하게 여기고 바른 말을 하고 굽히지 않는 자는 의롭게 여기고 어리석은 자는 용서하고 광탄한 자는 용납합니다. 비록 붓으로 조서를 지어서 백마를 훼손시키려는 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게 죄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과 신하의 위치는 하늘처럼 높고 땅처럼 낮은 것이어서 그 분수와 위세가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히 범할 수가 없는 것인데 누가 감히 정각 아래에 서서 임금과 그 시비를 다투려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대가는 보잘것없는 작은 관리로서 위로는 용린을 거스리고 아래로는 원수를 맺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임금의 용서만 있을 뿐이므로 겨우겨우 조심스럽게 그 관수를 지키면서 임금 섬기는 지책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주상전하께서는 이모하신 이후로 가난을 구함에 있어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하시고 착한 일을 따르시기를 마치 구슬을 굴리듯 하셔서 진실로 채택할 만한 말이면 시행하지 않으심이 없었고 비록 온당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일체 포용하여 그리낌이 없는 문을 크게 열어놓으시고 고든 선비의 사기를 길렀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치욕을 받게 될 근심도 생각지 않고 대소사를 막론하며 상대가 권유에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피하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는 대로 말하지 않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이 드러나게 범하는 것은 양쪽에서 하는 말에 의해 청리하지만 사람이 숨기게 되면 혹 들은 것에 의해서 그 사실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관이 들은 것과 아는 것은 공의에서 나온 것도 있고 친구에게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숨겨주어야 할 것도 있고 확실하게 지적하기 어려운 것도 있는데 요즘 말하는 말의 출처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반드시 일일이 출처를 추궁하여 따지게 되면 남의 좋지 않은 점을 말하는 것은 모두가 매우 꺼리는 것인데 누가 이를 전파하여 언관의 귀에 미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조정에서 대관을 설치한 목적은 본래 총명을 크게 열어놓기 위한 것인데 반대로 시청을 두절하게 되면 이는 스스로 귀와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귀와 눈을 가리게 되면 백관원의 탐사한 행위와 먼 지역의 이해관계와 풍속의 쇠퇴와 융성 그리고 강상의 무너짐과 법령의 이행되지 않음과 공론이 아래에 있는 것은 어떤 경우로 일일이 상달될 수 있겠습니까? 일찍이 대간이 그 폐단을 적극적으로 진출함으로 인하여 특별히 유엄을 내려 말의 출처를 묻지 말도록 윤허한 적이 있었는데 이는 대중의 지혜로 지혜를 삼고 대중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는 훌륭하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관이 이를 기록하고 원근에서 이를 들었습니다. 지난번 경연에서 권근이 다만 평양에서 들은 것만 아래고 말의 추천은 아래지 아니하였었는데 전하께서 너그럽게 용납하셨으니 이는 전일의 묻지 말라는 하교를 지킨 것으로서 말 이전의 신용이 성립되는 훌륭하신 마음입니다. 사관도 마땅히 대서로 하고 특서하여 한 번만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튿날 경연에서 그 일을 언급하게 되자 전하께서 말의 출처를 다시 묻기를 난처하게 여겼었는데 시강하는 한두 대신과 대간이 곁에서 대답을 잘못하여 전하께서 신용을 잃는 결과를 빚게 하였으니 어떻게 그 의논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의논하는 자들 중에는 대간에게 들은 것은 물을 수가 없으나 그 홀로 들은 것은 물을 수가 있다고 하는 자도 있습니다만, 신등의 생각으로는 그 일을 말하는 자가 들은 바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언로를 열어서 넓히기 위한 것인데, 대간의 의논과 홀로 들은 것을 또 무엇 때문에 가리는 것입니까? 이는 왜곡되게 변명하여 여러 사람의 귀를 현혹시키려고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아첨하는 뜻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여러 번 생각하셔서 전일의 득음을 잃지 마시고 더욱 언로를 개방시켜 사방의 귀와 눈을 넓히시면 국가에 더 할 수 없는 다행이겠습니다. 그 권건이 마음 내키는 대로 고집하면서 대답하지 않은 경우는 다만 어리석은 고집 때문에 지나치게 과격하여 그 스스로 용서받지 못할 죄에 빠지게 됨을 알지 못하여 그러한 것으로서 그 정상을 추구해보면 이는 광직한 소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공경하지 못한 죄와 교활한 정상이 있었다면 신등도 마땅히 그 정상을 말씀드려서 죄 줄 것을 개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어떻게 감히 구자스럽게 그 사건은 무심코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성상의 위험을 모독하겠습니까? 대체로 어떤 일을 말하는 자가 사사로이 기울어지는 감정을 따름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만약 그러한 마음이 없이 한 것이라면 비록 사리에 어긋나는 말과 예의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옛 철왕들은 한결같이 이를 용서했는데 옛 정기를 고찰해보면 그러한 일은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한 가지 말이 간접적으로 대신에게 파급되었다고 하여 파직시킨다면 다른 사람들은 대신에 대한 것은 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한 가지 말이 간접적으로 근시에게 파급되었다고 하여 배척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근시에 대한 것은 말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많다고 하여 제거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강직하여 뜻을 어겼다고 하여 내쫓는다면 다음 사람들은 아첨하며 비위나 맞추려고 할 것입니다. 한 은관의 진퇴로 인하여 사람들은 아부를 하느냐 입을 다물고 있느냐 하는 계획을 하게 될 것이니 이 하나의 기회는 크게 두려운 것입니다. 더구나 어떤 일을 말하는 자가 과실을 논하게 되면 이를 갈고 있는 사람도 진실로 많습니다. 그러니 하루아침에 단점이나 우직으로 인하여 지위를 잃고 파직되어 쫓겨나게 되면 다만 원수처럼 미워하며 원망하던 자가 통쾌하게 여기는 대상이 되며 사사롭고 왜곡된 문이 열리게 되어서 언로의 밝은 빛이 쓸쓸하게 변할 것이니 이는 조정의 복이 아니며 또한 융성한 시대의 아름다운 일도 못됩니다. 어서에는 이것은 어떤 사건을 말한 자를 죄 주는 예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신등의 생각으로는 권근의 관직으로 말하면 대관의 장이요 권근의 말한 것으로 말하면 남의 죄악을 탄핵한 것인데 이렇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한 것입니다. 더구나 그 큰 사역 안에 그 많은 사람이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고 다만 사건을 말한 자들이 연이어 떼거리로 파직되어 쫓겨나는 것만 보았으니 조정에서 사건을 말하는 자들을 싫어하고 있다고 의심하지는 않을런지 모르지 않습니까? 간사하고 아참하며 입을 다물고 있던 무리들이 지금부터 눈을 뜨고 두각을 나타내면서 스스로 계획대로 되었다고 여길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이 이미 시행되었으니 신당이 어떻게 반드시 개정되기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밤낮없이 방황하면서 구차스럽게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감히 권건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조종의 사체를 매우 애석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나라 위징이 태종에게 상소한 글에 이르기를 형벌을 시행하게 되면 생각이 노여움으로 인하여 넘치게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하는데 전하께서는 어째 용서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그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쓸 수 없는 말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음을 찾아내어 지당한 이치에 이르도록 하지 않습니까? 어서에 또 이르시기를 그 의계에 대해서는 마음에서 들리는 바가 있다고 하셨는데, 신등이 삼가 그 하교를 받고서는 실망된 기분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등은 모두 노둔한 자질로서 외람되게 언관의 직을 맡고 있습니다. 다만 이치에 따라 강직하게 따지면 죄인을 편드는 혐의를 받게 되고 뜻을 따라 순종만 하게 되면 헌체하는 의리에 어긋나게 됩니다. 혐의를 받는 것은 다만 자신에게만 근심을 끼칠 뿐입니다만
의리를 어기게 되면 진실로 임금의 은혜에 오줌을 남기는 것이니 신등이 어찌 감히 혐의를 받는다는 이름을 피하기 위하여 무조건 지당하다고만 하면서 세상 사람과 함께 올려가며 성상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무릇 부합함도 많고 거역함이 적다고 하여 반드시 그 임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부합함이 적고 거역함이 많다고 하여 그 임금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여러 번 생각하여 주소서 하였다.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갔다. 도승지 송룡, 조부승지 김덕금, 주서 사관 등이 입시하였는데 박희손을 불러 말하기를 사관은 어디에게 정언난 왔느냐 하니 박희손이 자리를 피하여 앉았다. 임금이 묻기를 상소의 내용은 대사원에게 죄 주는 것을 그러다고 한 것이냐 하므로 박희손이 아뢰기를 신등은 권근에게 죄 준 것을 가지고 잘못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임금과 신하 사이에 임금이 묻는 일이 있으면 어찌 감히 들걸 만큼이라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권근이 성상의 하문에 대답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있어서 반드시 말의 출처를 묻게 되면 드디어 폐법이 생기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과연 상소의 뜻과 부합한다. 내가 만약 반드시 묻고자 하였다면 애당초 대간이 김석을 탄핵하자고 청하였을 적에 어찌하여 말의 출처를 묻지 않았겠느냐. 김석은 지난날에 이미 구속되어 국문을 받았고 다시 형신까지 하였으나 실정을 알아낼 수가 없었으므로 내버려 두었던 것인데 권근이 평양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평양 사람 가운데 김석이 범한 행위를 말하는 자가 있으니 다시 추국하소서 하므로 내가 생각하기에를 그 전하에 들은 것을 물어보면 다시 추국할 근거가 있게 되겠다 여겼다. 그래서 드디어 물어보게 된 것인데 권군이 다만 추국하게 되면 자연 그 사실을 알아내게 될 것입니다 라고만 말하고 그 이상은 숨기고 말하지 않았었다. 그 후에 대신과 대간의 인원으로 인하여 다시 물어보았으나 역시 숨기고 사실대로 아뢰지 않았으니 그것이 어찌 옳은 것이냐. 이것은 일방적으로 말의 출처를 묻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인데 그들이 상소까지 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였다. 박희손이 말하기를 그 말의 출처를 묻게 된 동기가 애당초 성상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한두 대간이 말의 출처를 묻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묻게 된 것입니다. 신등은 사건을 말해야 하는 관직에 있으므로 훗날 이것을 전례로 삼아 매사를 물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감히 아뢰었던 것입니다. 권근이 비록 죄는 있으나 다만 강교한 마음은 없었으므로 신등도 간사한 마음이 없었다고 아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언관으로서 사건을 말하는 것이야 내가 어찌 그러다고 하겠느냐. 무릇 대간이 사건을 말할 적마다 말의 출처를 물어 대간을 힐책한다면 과연 그것은 배단이 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과거에는 그러한 것을 묻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에 이 물음은 부득이한 형편이었는데도 그대들은 나를 가리켜 신용을 잃었다고 하니 앞으로 만약 이와 같이 부득이 물어야 할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말의 출처는 물어보지도 않고 한결같이 대간의 말만을 따라 밝히기 어려운 일을 실증하려고 했어야 되겠는가? 그리고 안순이 안관후와 연족이 된다는 것은 내가 애당초 알지 못하였다. 지금 김석의 상소를 보건대 권근이 들은 것도 올바르지 못함이 있는데 올바르지 못하게 들은 바의 일을 가지고 굳이 숨기면서 말하지 않으니 그것을 어떻게 옳다고 하겠는가 하였는데 박희손이 말하기를 안순이 안관우와 연족 관계라는 것이야 신등이 어떻게 감히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승지 등에게 말하기를 전일에 그대들이 내가 권근의 일을 처리하는 것을 가지고 옳지 못하다고 했었는데 그대들의 생각에는 김석의 사건에 대해서 실정을 알아낼 수 있다고 여기는가 하니 송룡이 아뢰기를 신등도 권근에 공손하지 못한 지는 알고 있습니다. 말감하여 과단하였으니 상상의 은혜가 이미 중합니다. 그러나 외부와 후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권근은 말의 출처를 깨묻는 일로 인하여 죄에 연좌된 것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신등이 아뢰었던 것인데 지금 대간이 아뢰는 것도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안선의 말은 안간호를 위해서 김석에게 보복하려고 하게 된 것이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들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이에 우연히 말한 것이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그 말이 공정한 것이니 공정하지 못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구속하라고 명하였으니 추국을 기다린 다음에 참작해서 시행함이 좋겠습니다 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구속하라고 명하였는데 어떻게 버려둘 수가 있는가? 후세 사람이 알고 모르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사과는 반드시 사실대로 쓸 것이다 하였다. 박기손이 아뢰기를 김석의 사건으로 인하여 언관이 죄를 받은 것은 두세 사람인데 모두 자신들이 대답을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죄에 연좌된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사람들은 사건을 말하다가 죄를 받았다고 여길까 염려스럽습니다. 만약 안선에게 물어보면 안선은 반드시 들은 데가 있을 것입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 어찌 감히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주문하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추국하라고 명했는데 내가 어찌 그냥 두겠는가 하였다. 헌천은 임금을 받들어 착한 일을 하도록 권하고 악한 일을 하지 말도록 간함을 말한다. 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14일 기요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말의 출처를 묻지 않으면 조처하기가 사실 어렵다. 다음에 다시 이러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조처해야 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살이 알맞게 할 수 있으며 대간이 이른바 말의 출처를 묻지 말라는 것도 무방할 할 수 있겠는가? 영도령 이상과 의논하라 하니 심의 연필상 홍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지금 사관원에서 상소한 내용을 보건대 만약 말의 추출을 묻는다면 언관들이 앞으로 들을 곳이 없게 되어 반드시 뒤에의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권근의 이런 모름지기 물은 다음에 시행해야 할 것이므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체로 어떤 일을 만났을 적에 묻기도 하고 묻지 않기도 하는 것은 그때에 따라 알맞게 참작해서 조처할 것이지 미리 어떻게 하겠다고 정해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삼가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하였다. 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14일 기요 다섯 번째 기사 사헌도 지평 성 3명이 와서 아뢰기를 어제 경연에서 한 명의 시호를 고치는 것이 옳지 못함을 논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무릇 시호를 의논하면 한두 사람의 의논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행장을 자세히 고쳐라 하여 여러 사람의 의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명의 시호를 고칠 적에는 봉상시에 물어보지도 않고 다만 마음 내키는 대로 독단하였으니 지극히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처음 정한 시호 그대로 두게 하소서하고 박희선도 아뢰기를 서늘이 아비의 시호를 고쳐달라고 청하는 자가 있었으나 선하께서 또한 들어주지 않으셨는데 그것은 어찌 뜻한 바가 없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번만은 고치도록 윤호하셨으니 앞으로의 폐단을 금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는데 정교하기를 경영 대간이 이미 알고 있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김수성이 순성이 아들 셋을 두었는데 김하, 김거, 김석으로 모두 품행이 옳지 못하였다. 김순성이 평양 서윤으로 있을 적에 오화는 판관이었었다. 김하 등이 너무 교만하고 방종하여 관기를 가늠하므로 오한이 조용히 불러놓고 다 이런 적이 있었는데 김순성이 노여워하며 말하기를 우리 아이는 마침내 유각 두건을 쓸 수가 없게 되었구나 하였다. 그것은 오한이 녹사 출신이었으므로 이렇게 윽박지른 것인데 그 올바른 도리로 가르침이 없음이 이러하였다. 김순성이 상처를 하게 되자 김석 등은 모상을 만난 것인데 시체를 빈소에 두고서도 기생과 간통하여 추잡한 소문이 나니 사람들이 모두 더럽게 여겼다. 그 후에 김석이 등재하여 의정부 사록에 제수되었는데 사헌부에서 그는 강상을 무너뜨린 자라고 하여 탄핵하였으나 그 일은 10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애매하여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로 마침내 포기하였었다. 권근이 선의사로서 평양 노위에 갔다가 그 자세한 소문을 들었는데 대사안이 된 다음에 동료를 모아놓고 말하기를 내가 김석 등의 일을 향양에서 들었는데 사실 거짓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다시 아뢰어 공문을 매듭짓고자 한다 하고 동료들과 합의한 다음 이튿날 경연에서 아뢰었다. 임금이 듣게 된 동기를 물으니 권근이 대답하기를 끝까지 추국하면 마땅히 스스로 바랄 것입니다 하였다. 다시 부름을 받고 들은 것을 물으니 권근이 말하기를 말의 출처를 끝까지 추궁하여 묻게 되면 언로에 방해가 됩니다 하고 두세 번 연거푸 물었으나 마침내 아뢰지 아니하였다.
이는 임금의 권위를 경멸한 행위라 하고서 산부에 명하여 공문하게 하고 마침내 직책을 거두고 외방에 부처하였다. 대가는 그 직책이 사건을 규명하며 탄핵하는 것이니만큼 반드시 자신의 견문을 넓혀야만 그 이목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옛날에 팽사영이 말하기를 소문을 듣는 이유는 총명을 넓히기 위한 것인데 지금 반드시 그 말의 출처를 묻는다면 앞으로는 들을 수가 없을 것이다. 차라리 무거운 죄를 받아 귀양살이를 달게 받을지언정 국가에서 언론을 열어놓은 법을 폐지하게 할 수는 없다 하였는데 권근이 말의 출처를 아뢰지 아니한 것도 그러한 견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한사문 등은 비록 공문할 수 없다고 끝까지 고무집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권근과 함께 의논을 하였으니 마땅히 비염하기의 여념이 없었어야 할 것인데 태연하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전적으로 비위를 맞추는 데에만 힘써 권근을 큰 죄에 빠뜨려 놓고서 스스로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여기고 있으나 공인은 그를 격하시켰다. 권근은 풍도와 심기가 준수하고 고결하며 기량과 태도가 넓고 온호하였다. 부귀한 집안에서 생장하고 소년 시절에 연귀하게 되었으나 조금도 교만하거나 뽐내는 기색이 없었다. 화평한 문장에다 논의 또한 정직하여 그 대접을 빼앗을 수가 없었다. 귀양갈 당시 노무가 있었는데 출발하게 임하여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어머니 계신 곳을 돌아보니 점점 멀어지누나 사흘을 묵는 것을 지체한다고 말라 하였는데 사람들은 모두 그가 떠나감을 애석하게 여겼다. 성종실록 211권 성종 19년 1월 15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무릇 하문한 여러 관사의 공사는 반드시 3일 안에 회개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11권 성종 19년 1월 15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추세 수계 도감 제조 손순효 박안승이 수계 안에서 밝혀낸 공천 2천여 명을 올렸는데 전교하기를 내가 추세하는 일을 보건대 기해년에 이미 부안된 것은 다 추세할 수 있겠지만 부안하지 아니하여 누락이 된 것은 어떻게 밝혀낼 수 있겠는가.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자 심해 윤필상 홍응 이극배 윤호가 의논하기를 부안하지 아니한 자는 진고하게 하는 법이 대전에 실려 있으니 그 밖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수계도감으로 하여금 절목을 의논하여 아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회의하는 재상에게 술대접을 하게 하였는데 손순효가 매우 취하여 상전을 불러서 개사하려고 하니 좌위에서 실언을 할까 하여 모두 만류하였으나 손순효가 감히 아뢰기를 전하께서 저기하신 이래로 대간으로서 주의를 받은 자 중에 권근만큼 중한 자는 없습니다. 권근은 70세가 된 편모스라에 있고 또 독자입니다. 청근대 돌아오라고 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전교하기를 그 아비는 큰 공운이 있고 자신은 대신인데 난들 어찌 생각이 없겠는가? 내가 이미 짐작하고 있다 하였다. 손순녀가 술김이 옳은 말을 하는구나. 성조실 211권 성조 19년 1월 15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이극균이 병으로 사직하니 전교하기를 경직으로 바꿔 차정하라 하고 이어 이극균에게 하서하기를 지금 병이 미중하여 변세에 오래 있을 수 없음을 듣고 즉시 경직으로 바꾸는 것이다. 군기는 중요한 일이니 우후에게 잘 부탁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치록 211권 성종 19년 1월 15일 경술 에반제 기사 사관은 사간 김심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 등이 삼가 고찰하건대 대대례에 이르기를 시호는 품행의 표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품행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 명칭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선을 권장하고 악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만세를 통해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공론으로서 정해진 것이라면 아무리 효자와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조정의 대신으로서 시호를 의정하는데 참여하는 자는 모두 행장을 갖추어 봉상시에 회부하고 들은 바를 겸하여 채택해서 그 시호를 의정하는데 그것은 명시를 중히 여겨 지공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평상시에서 의계한 한 명의 시호는 이미 명성 두 자로 낙점이 된 것인데 곧 이어 그의 외손 신종흡의 상서로 인하여 신충으로 결단을 내리시고 명자를 충자로 고쳤으니 그 백세에라도 고칠 수 없다는 뜻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하께서 한 명을 이렇게까지 생각한 것은 정난한 공훈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난한 혼신으로서 죽은 뒤에 시호를 얻은 자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만 전하께서는 고쳐준 적이 없었습니다. 신등은 어리석어서 대체를 알지 못하나 다만 앞으로도 시호를 고쳐달라고 신청하는 자가 있으면 또한 하나하나 그 시호를 다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시호를 하나하나 고칠 수 없다면 어찌하여 공의에 맡겨서 만세의 법을 보존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 폐단이 한번 열리게 되면 후세에서 자손의 신청으로 인하여 얻을만하지 못한 자에게 아름다운 시호를 더 하는 일이 있게 되지는 않을런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에 신등이 죽음도 피하지 않고 의람댁에 망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삼가 전하께서 유념하여 받아들이셔서 공의를 따르소서 하였는데 어스로 이르기를 이미 내 의견으로 윤호한 것인데 왜 그렇게 번거롭게 구는가? 시호를 고치는 것이 어려움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시호와 행적이 엇났기 때문이다 하였다. 성조시로 211권 성조 19년 1월 15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한 박안승 등이 차자를 올려 한 명의 시호를 고치지 말 것을 정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시로 211권 성조 19년 1월 16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성 3명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들으니 사관원의 상소 중에 한두 대감과 대신이 대답을 잘못하여 전하로 하여금 신용을 잃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날의 경연에는 신과 사관, 대사관, 신말주가 입시하였었습니다. 사헌부와 사관원은 하는 일이 일체와 같은데 사관원에서 소신을 논의하여 비난하였으니 소신은 태연하게 재직할 수가 없습니다. 비엄하게 해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전일이 신말주가 아뢰기를 이전에 아랜 것은 착오였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주의를 받은 것인데 지금 그대도 이전에 아뢰지 않은 것을 착오라고 여기는가 하였다. 성 3명이 말하기를 권근이 평양에서 돌아와 부중에게 말하기를 김석의 일은 추국할 근거가 없으므로 내버려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번 길에 자세히 듣고 왔으니 다시 추국하도록 아뢰고자 한다고 하므로 신등이 듣고서 모두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경연에서 신과 신말주가 다시 추국하도록 아뢰었는데 전교하기를 비록 추국하고자 하나 권군의 말의 출처를 굳이 숨기는데 어떻게 추국하겠는가 하였으므로 신과 신말주가 아뢰기를 말의 출처를 추국하여 묻는 것이 윤당합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대관은 백료를 규찰하는 자로서 지금 사관원의 논박을 받았으니 재직하기가 미안합니다. 이것이 신이 비엄하는 이유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신말주와 같은 성격이 아니니 직사에 나아가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대간이 한 말의 출처를 추국하여 묻는 것은 언로에 방해되는 것인데 성세명은 대관으로서 이렇게 아뢰었으니 보통 무식한 것이 아니다. 성중시록 211권 성중 19년 1월 17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시록 211권 성중 19년 1월 17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권정이 아뢰기를 지금 한 명의 시효를 고치는 데 대해서 아뢰었는데 대체로 시효는 반드시 공의에 따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명칭이 유, 여라고 정해졌으면 아무리 효자와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백세에 고칠 수가 없다고 하였으니 예전대로 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고 지평 노공류도 개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시록 211권 성조 19년 1월 17일 임자 세 번째 기사 한서기를 자헌대부 청원군으로 이극균을 정헌대부 지중추 부사로 김계종을 절충장군 훌륭한 도정으로 하숙부를 가정대부 영안북도 절도사로 유인유를 선무랑 사관은 정언으로 삼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유인유는 상처한 뒤에 장모와 안집에 살면서 내외의 분별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상당히 의심을 하였는데 유인유가 그 소문을 듣고는 즉시 따로 살았다.
성조실록 211권 성종 19년 1월 1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장령 박문효가 아뢰기를 한 명의 시호를 그의 외손의 요청에 의하여 고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나의 의사를 다 밝혔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211권 성종 19년 1월 1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홍응이 아뢰기를 경기 여러 곡의 환자곡 10석을 거두어 드리지 못한 자는 그 수령을 파직시키라고 명하셨는데 매우 다급하게 독촉하여 징수함으로 모두가 파산을 해가며 갚는 실정이어서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여깁니다. 청컨대 그 명을 늦추어 주게 하소서 하고 특징과 이 극도는 말하기를 신이 주군의 저축을 직접 본 것이 있는데 모두 이미 바닥이 나고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흉년이 든다면 나라에서 어떻게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전년의 경기의 백성들은 징수하지 말라는 명을 듣고 모두 수납하지 아니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약간의 풍년이 들었으니 독촉하여 징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동지사 이경동은 말하기를 금년에 비록 약간의 풍년은 들었으나 환상곡을 독촉해 가며 징수한다면 신의 생각에는 아마도 백성이 저축할 수가 없어서 봄 농사를 짓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또 환상곡을 비록 감면해 주라고 하더라도 수령들이 관심을 가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그 혜택을 입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에 징수하지 아니하였다가 만약 흉년이 또 든다면 어떻게 구제할 수 있겠는가 하므로 홍응이 말하기를 수령을 파직시키라는 명은 너무 엄중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징수한 수령을 내가 해당 권사에 물어보려고 한다 하였다. 사간 김심이 아뢰기를 중춘의 뇌승이 바라는 것은 진실로 예사 있는 일입니다만 지금 맹춘의 뇌승이 발하였으니 비록 정확하게 어떠한 일을 지적하여 어떠한 나쁜 조짐이 응할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허평한 기상은 상스를 부르고 어그러진 기상은 이변을 부르는 것인데 어찌 원인이 없어 뇌승이 발하였겠습니까? 신은 아마도 옥송의 억울함으로 인하여 부르게 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말이 진실로 그럴듯하다. 정월의 뇌승이 바라는 것은 진실로 그 시기가 아니다. 억울한 일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니 내가 물어보도록 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11권 성종 19년 1월 1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1권 성종 19년 1월 19일 갑인 두 번째 기사. 형조 사헌부 의금부 한승부에 전지하기를 지금 맹춘을 맞이하여 뇌승이 발하였으니 어찌 재앙을 부르게 한 이유가 없었겠는가. 무릇 송사를 맡은 관리들은 편견을 고집하기도 하고 청탁을 받기도 하여 시비가 전도되어 공평하지 못하게 장단하거나 또는 전지를 받들고서 사람들이 죄를 취획할 적에 임금의 전지에 구애되어 사실보다 지나치게 얽어매는 자도 들어있고 남의 장구를 받고 공사를 처결하면서 선입관에 잘못 사로잡혀 창단을 옳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들어있는데 무릇 이 세 가지는 다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원망을 품고 억울함을 안고서 마침내 풀 수가 없게 하는 것이니 화기를 손상시켜 재앙을 불러들임이 반드시 여기에서 말미암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각자 스스로가 철저하게 성찰하여 만약 그러한 일이 있으면 모두 사실대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공금부터 풀어줘야 될 거. 선조실록 211권 성종 19년 1월 19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예조 정랑 권경우가 단자를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직선이 말하기를 우리 섬이 비록 작으나 사신을 접대하는 데는 본래 절차가 있습니다. 사신이 오면 시일을 가려서 서계를 배수하고 사신이 떠나면 서계를 만들어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 사신은 그렇지 않아서 처음 경내에 들어왔을 적에 객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느닷없이 부중으로 들어와 서계를 받으라고 독촉하므로 시일을 가려서 받겠다고 굳이 사용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며 예의도 없고 아주 경솔하여 이전의 예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객관에 머문 이튿날 곧 배를 출발시키겠다고 하면서 미처 서계도 작성하기 전에 갑자기 닷줄을 풀고 출발함으로 부득이하게 서계를 받들어다가 배 위에 써 주었습니다.
또 사신이 가지고 온 사목 중의 제1조는 특성한 사자 등이 대궐에 이르러서는 무례를 행한 행위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주는 즉시 하교에 의하여 특성한 사자의 일행에게 모두 벌을 내리고 그들의 성명을 기록하여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사신이 말하기를 이 무리들이 다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대관이 사성한 상관인 반인과 삼포 대관 국장이 사성한 망고 사야문 등이 사실 죄가 있는 것이니 이 세 사람만 벌 준다면 그 나머지는 묻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관의 사성 등을 즉시 불모지로 귀양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신은 일비 출발하였으므로 조국차를 시켜 풍기까지 쫓아가서 아르게 하였습니다. 우리 양국이 화해한 것은 진실로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사신이 왕래한 것도 한두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신은 관례를 따르지 않고 이와 같이 당돌한 행위를 하였으니 그것이 어찌 사신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한 것이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조정의 의논이 이미 결정된 것으로 절교하겠다는 조짐을 보여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도주는 그로 인하여 밤에는 잠자리를 편히 못하면서 친선의 길이 끊길까 염려하여 사신을 보내지도 못하고 두려워하며 죄를 기다렸습니다. 그 특송을 보낸 것은 다른 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대국에서 저희를 대하는 예모의 후박을 살펴보고 이를 알아내어서 향배의 태도를 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돌아와서 말하기를 특별히 접견하는 언전을 내려주시고 예우하는 물품도 증가하였지 감손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하자 도주가 비로소 두려움을 풀고 기뻐하며 말하기를 지난번에 노여워했던 것은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다. 사서는 예전처럼 어김없이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하였고 도주가 또 말하기를 대국의 은혜가 지극히 중하니 너희들은 마땅히 나의 뜻을 본받아서 배단이 되는 행위는 하지 말라. 그리고 삼포의 외인이 조선에 대한 무례한 행위를 한 일이 있으면 그 성명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포 등지에서 자세하게 추문하여 보았으나 현재는 외롭된 행위를 한 자가 없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지금 제가 사신의 당돌한 행위를 고하는 것은 반드시 그를 죄에 빠지게 한 다음에야 저희 마음이 통쾌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일의 대체에 연관된 것이므로 아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조실록 211권 성종 19년 1월 19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박안성 등이 상소하여 한 명의 시호를 고치지 말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박안성 등이 합사하여 와서 아뢰기를 태상시에서 이미 그의 실적을 고찰하여 시호를 결정할 적에 전하께서 명성이라는 칭호에 낙점을 하셨는데 또다시 후손의 진소로 인하여 특별히 명자를 충자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신등은 아마 한번 그 길이 열리게 되면 앞으로의 흐름을 금하기가 어렵게 될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감히 다시 아뢰는 것입니다. 한이 전교하기를 나도 역대 일을 대략은 알고 있다. 어찌 시호를 고치는 것이 불가함을 알지 못하겠는가. 그러나 한 명의 시호는 실적과 맞지 아니하므로 윤호하지 않는 것이다. 대체로 시호는 실적과 서로 어울려야만 되는 것이다. 나쁜 시호를 착한 사람에게 주는 것도 진실로 옳지 못한 것이고 좋은 시호를 착하지 못한 자에게 주는 것도 역시 옳지 못한 것이다. 태종조의 시호를 의정한 대신에게 벌을 내린 것은 같은 경우와 바른 그러한 것이다. 하였다. 박안성 등이 다시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는 윤당합니다. 그러나 시호를 의정하는 일은 해당 관서에서 주관하는 일이지 군상이 의정할 성질의 것이 못되며 또한 다른 사람으로서 의논할 수 있는 것도 못되는데 더구나 자손의 소청에 의하여 고치는 것이 옳겠습니까? 지금 그 자손이 고치고자 하는 것은 다만 그 자임한 것이 전제에 가까웠다라는 한마디 때문입니다. 자손의 말로 인하여 그 시호를 고친다면 무릇 나쁜 시호를 받은 자의 자손은 누구라고 다투어 일어나서 고치고자 하지 아니할 자가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장훈군은 나의 숙교인데 나쁜 시호를 내려서는 내가 고치지 아니한 것은 그 시호와 행적이 서로 어울리기 때문이었다. 김국강의 시호도 좋은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 자손이 고치고자 하였으나 그의 시호도 행적과 서로 어울리기 때문에 역시 고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명에는 그 사업이 그러한 사람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고 시호도 실적과는 진실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내가 처음 소주에 기록된 바 자 임한 것이 전제에 가까웠다라는 말을 살피지 아니하고 좋다고 하였으니 이는 내가 한 명이라 한 번 기만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또 그것을 고친다면 이는 내가 한 명이를 두 번 기만한 것이다. 또 행장은 한 평생 행한 바의 사적을 두루 서술한 것인데 상당의 행장에는 자임한 것이 전제에 가까웠다는 내용의 일은 없으니 경등은 이 다음에는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박, 안성 등이 다시 아뢰기를 무릇 행장은 자제들이 만드는 것이므로 다만 그 공덕만 기재하고 그 과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호를 의정하는 관원은 이미 공문으로 그 평생 행사의 대략을 고찰하여 명성이란 두 자로 명명한 것이니 이는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성상의 하교에 이르시기를 한 명이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본래 명성으로 내려주셨으니 지금 다시 명성의 칭호로 복구시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기만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또 옛날에는 시호를 고쳐주십사고 개창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야단스럽게 구는 이유는 김국광의 아들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만약 그 권한을 막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러한 무리가 있을 경우 아마도 금단하기가 어렵게 될까 걱정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앞으로야 어떻게 한 명이만큼 큰 공이 있는 자가 있겠는가? 다시는 말하지 말라. 비록 백방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나는 들어주지 아니할 것이다 하였다. 박안성 등이 말하기를 봉상시에서 시효를 논의하여 정할 적에 반드시 지적한 바가 있었을 것이니 봉상시의 관원을 불러다가 시효를 의정한 까닭을 물어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봉상시에서 이미 잘못한 것인데 물어본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20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20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김심이 아뢰기를 14일에 있은 천둥의 이변에 대해서 지금 전지를 내려 청송 관리들을 건면하도록 독촉하셨는데 신의 의견으로는 서울에서는 육경이 직임을 나누어 각각 그 일을 맡아 민원을 청리하고 있으나 외방의 수령일 경우에는 진실로 그 적임자가 못되면 이서의 조롱을 당하게 되어 백성들의 원한이 풀어질 길이 없을 것입니다. 청근데 그 뜻을 여러도에 함께 유시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장령 박문효가 아뢰기를 광흥창수 복승정은 이천부사로 사sem시 첨정 이경을 평상부사로 삼았는데 모두 사품에서 삼품으로 승진한 것입니다. 이조에서 반드시 사정을 두었을 것이니 청근대 개정하고 아울러 위조도 국문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인품과 기량이 상당하다면 무슨 불가함이 있겠는가 하였다. 김심이 말하기를 인품과 기량이 비록 상당하다고 하더라도 육조와 의정부의 난관 외에는 여러 관사의 관원 중에서 승진시켜 서용할 자가 있으면 취품한 다음에 서용하는 것이 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조에서 개품하지 아니하였으니 옳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이조 참판 이약동이 말하기를 복승정 등은 모두 직질이 고만되었습니다. 하고 영사 이급배는 말하기를 대간이 아랜 것은 사품을 상품으로 승진시킨 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품과 기량이 상당하다면 어찌 자격에 구애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김심 등의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20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후원에 나아가 종친들의 활쏘기를 하는 것을 구경하다. 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20일 을미호 네 번째 기사 충청도 과짤사 김여석에게 하사하기를 지금 듣건대 도내의 영로가 조전하여 역마를 탄 사람이 빨리 달릴 수가 없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이는 매우 불가한 일이다. 전번에 내려보냈던 영로를 구성하게 하는 조건에 대해 경등은 마음을 다해 거행하여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20일 을미호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성 3명이 와서 아뢰기를 복승정 이경을 승직시킨
일에 대하여 오늘 아침에 성상께서 하교하시기를 인품과 기량만 상당하다면 괜찮다고 하셨는데 인품과 기량이 상당하고 상당하지 않으면 굳이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2조에서 취품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소용하였으니 장건대 공문하도록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오늘 아침에 이미 나의 의견을 말하였다 하고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성세명이 반복하여 논계하니 전교하기를 영도령 이상과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심현은 의논하기를 복승정 이경은 그 인품이 모두 취할 만합니다. 그러니 전조에서 소용한 것이 아마도 잘못이 없을 듯합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경직사품을 외직의 산품으로 임용하는 것은 요즘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경이나 복승정은 인품과 기량이 상당합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복승정 등을 종산품으로 승직시킨 일은 순서를 뛰어넘은 것이 아닙니다. 복승정은 양근 군수로 있을 적에 명망과 업적이 이미 훌륭하였으니 뛰어 올려서 수용하는 것은 진실로 여망에 부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경도 여러 번 수령을 지냈고 동훈대부의 품계인데 부사가 되기에 무슨 혐의스러움이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명하여 여러 의견을 사무부에 보여주게 하였다. 지평 성세명이 와서 아뢰기를 의정부와 육조의 난간 외에는 승직할 수 없다는 것이 대전에 실려 있으니 복승정과 이경은 결코 승직시킬 수 없는 것인데 전조에서 사람을 서용함이 이러합니다. 신등은 그 사람들의 훌륭하고 못하고로 논한 것이 아니고 마음대로 승직시켜서 취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뢰었던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11권 성종 19년 1월 20일 을묘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율도의 응방위전은 이미 공전으로 환속하게 하였으니 매를 기르는 데 수용되는 것은 호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20일 을묘 일곱 번째 기사 형조 정랑 정미수가 상소하기를 지난번 신이 상당 부군 한 명의 발인 때 상의를 매는 인부들이 질서가 없었던 일로 인하여 의금부에 회부되었는데 신국관이 머리에 형틀을 씌우려고 하면서 신에게 의친에 대한 여부를 물었으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나는 문종의 외손입니다 하였습니다. 신국관이 신의 말을 가지고 그 부의 원령 검률에게 묻기를 선왕의 외손도 의친에 해당되는가 하니 검률이 대답을 못하므로 다시 형조의 나이 많은 검률을 불러 묻자 대답하기를 대명률 명례의 8위에 1은 의친이다 하였고 주에는 황가의 단문 이상의 친척과 태황, 태후, 황태후, 심하 이상과 친척과 이상의 친척과 황후의 소공 이상의 친척에게 해당된다고 하였는데 거기에서 이른바 황가라는 것은 당대를 가리켜 말한 것이지 선왕은 해당되지 않으며 이른바 단문도 동성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지 이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하여 신국관이 이 말을 믿고서 마침내 신을 의친으로 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거기에서 태왕, 태후, 황태후, 황후라고 한 것은 모두 당시에 제의하고 있는 일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황가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를 통틀어서 가리킨 것이고 단문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으로서 복이 없는 친척을 가리킨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그 이상이라고 한 것은 동성 이성의 복이 있는 친척을 겸하여 가리킨 것으로 여겨집니다. 율관이 다만 단문이 동성의 친척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알고 이상이란 두 자는 가장 소나의 복이 없는 자를 가리킨 것으로 내외의 복이 있는 친척이면 다 해당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다만 당대의 친척만을 가지고 의친에 해당된다고 말한다면 율문에서 어찌하여 황가라고 통칭하였겠습니까? 그 황가라고 한 것은 로 보아 선왕의 복이 있는 친척도 의친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가령 명나라 고 황제의 증손이 지금 번왕으로 있는데 지금의 황제에게는 복이 없습니다만 중국 조정에서 그를 의친으로 대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르렀어도 정현조는 세묘에게 심하의 친척이 되고 강자수는 문묘에게 심하의 친척이 되는데 당대에 있어서는 복이 없는 친척이 되겠습니다만 본조에서도 의친으로 대우하지 않고 있습니까?
경국대전에는 무릇 의친으로서 수직하거나 복호함에 있어서는 모두 선왕, 선후의 친척도 같다고 말하였는데 주위를 다스리는 데 있었으면 선대의 친척은 해당시키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법을 만든 본뜻이겠습니까? 만약 율관의 말을 옳다고 여겨 다만 당대만 가지고 친소를 논한다면 임금의 한 세대의 계승으로 인하여 족친의 서열이 차츰 벌어져서 종친이 될 수 없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신이 구구하게 아뢰고자 하는 것은 신의 한 몸만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이 현관의 직을 이제까지 3년이나 띄고 있었으므로 율관들은 본래 학력이 없어 율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옥사를 다스리는 관리가 전적으로 율관의 말만 믿고 그 율문의 내용을 깊이 검토해 보지 않는다면 신은 아마도 법을 적용시킴이 전도되어서 그 패단은 장차 주의에 알맞지 않게 형이 가중되기에 이르러 성상께서 법률하는 인덕과 친친하는 도리로 하여금 다 하지 못하는 바가 들어있게 할까 염려스럽습니다. 삼가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했는데 명하여 영돈형 이상과 의논하게 하였다. 심회가 의논하기를 율문의 황제의 단문 이상의 친척이 의친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면 정미수는 문종의 외손이니 어찌 단문 이상의 친척에 해당될 수가 없겠습니까? 정미수뿐만이 아니고 그러한 유는 만약 조그만 죄를 범하였더라도 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정미수의 상언은 이치에 맞는 듯합니다. 해당 관사로 하여금 모든 율문을 간과해 자세히 마감한 다음에 아르기아에 정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의친에 있어서 황건은 단문, 황태우는 심화, 황후는 소금까지 해당되는데 황제부터 황후까지 멀고 가까운 친족을 나누어 강세는 하였으나 동성과 이성에 대한 글은 없습니다. 지금 정리스로 말한다면 문종대왕의 심화 친척이니 의친에 해당되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또 율문의 황가라고 한 것은 선왕과 당대를 보편적으로 말한 것이지 선왕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그러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고찰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고 이급변한 의논하기를 정리수의 상소를 예조로 하여금 율관과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한 다음 다시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정미수는 동성의 친척이 아니니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전교하기를 예조로 하여금 상의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올령 검률은 그 달의 당분인 검률을 말한다. 단문은 복제의 하나이다. 심화는 석 달 입는 복제이다. 소공은 5달 입는 복제이다. 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21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이주 참판 안철양을 보내어 표문을 받들고 중국 경사에 가서 중국 책봉을 할애하게 하였는데 임금이 표문에 배려하기를 의식과 같게 하였다. 그리고 통사 조승손을 차견하여 포로되었다가 도망해온 중국 사람 강기를 안동하여 요동으로 회송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22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22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22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승정원에 묻기를 정지의 상참 때에 세종조의 예에 의하여 고치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승정원에 삼게 하려기를 성상의 하교가 윤당합니다 하였다. 정지는 정을 초하루와 동지를 말한다. 고치는 제향이나 공중의 예식 또는 인산의 바늘에 연주하는 악대이다. 성조실록 211권 성종 19년 1월 22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성숙을 가선대부 경상도 겸 병마 수군 절도사로 이 백남을 통정대부 경헌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11권 성종 19년 1월 23일 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11권 성종 19년 1월 23일 무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박안승이 아뢰기를 환자국 10석 이상을 회수하지 못한 자는 파출하라는 명령이 너무 엄하므로 수령들이 매우 급박하게 독촉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소동이 일어나서 가산을 몽땅 팔아도 그 수량만큼 채울 수가 없으며
유리하여 생활 근거를 잃은 자가 많습니다. 그 지금까지 납부하지 못한 자는 반드시 매우 공공한 자일 것이니 징수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정은 박히 손도 아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대가 내 말은 매우 합당하다. 다만 국가에서 곡식을 회수하는 것은 오로지 민생을 위하는 것이다. 나라가 부유하면 백성이 어떻게 부족함이 있겠는가? 백성들은 원대한 생각이 없으므로 그들이 믿는 바는 국고뿐인데 국고가 이미 바닥났으니 앞으로 흉년이 들게 되면 어떻게 그들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영사 윤필상이 말하기를 신이 듣기로는 지난해 백성들이 모두 환자골 준비하여 경창에 모였었는데 징수하지 않는다는 명을 듣고 사방으로 떠져 나가 시장의 물건을 싸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백성에게 기만을 당한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는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비록 부자라고 하더라도 날짜를 기다리면서 납부하지 않은 자도 있으니 날짜를 고찰하여 주현에 납부하지 않고 있는 자는 징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시독한 이 의문은 아래기라. 수령들이 법령을 두려워하여 독촉하여 징수함이 너무 심하므로 파산하는 백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기구까지도 일체에 내어다가 파는 형편이니 매우 가련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특징관 정문형이 아래기를 강원도 한도는 다른 도에 비할 적에 민호가 매우 적어 조전함이 막심합니다. 이번에 도내에서 유의한 자가 1,200여 호이고 다른 도에 유의한 자가 1,800여 호인데 그 조부나 부 아래로 유의한 자는 이미 본고장으로 돌아가게 하였으나 중간에 안침이 건백으로 인하여 중지되었습니다. 그 도의 일은 신이 목격한 것이므로 감히 아래입니다. 신이 보건대 평양한 한 부의 24려인데 강원도 전체의 인원이 도리어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쇠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지사 이극증이 아뢰기를 강원도는 남쪽으로 영해 등지에 접하고 서쪽으로 곡산 등지에 접하고 있으므로 지역이 넓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민호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으니 더욱 쇠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1권 성종 19년 1월 23일 모 세 번째 기사 한승구 판연 이극돈이 와싸리기를 근래에 있었던 외성의 이변으로 인하여 옥성을 맡은 과리가 청동량의 실수가 있을까 염려하여 전지를 내려서 노력하도록 꾸짖으셨는데 신등이 창송함에서 비록 마음과 힘을 다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지식이 천단하여 착오가 없을 수 없으므로 아마도 억울한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해 내작 때에 초원, 전주, 진주, 해죽, 승색 등의 물건을 그 써야 할 시기에 임박하여 모두 잘라서 허비해 버렸고 또 태반난에 유실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를 환납하라고 독촉함으로 사람들이 매우 고민스럽게 여깁니다. 청컨대 거두어 드리지 말게 하소서 하고 아뢰기를 화원 이 계진이 일찍이 공무역하는 회청의 값으로 흑마포 12피를 바꿔서 마침내 사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부로 하여금 그 본색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그의 가동을 구속시키고 연루된 자가 수백 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이 계진이 환납하지 못한 것은 회청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또 민간에서 쓰여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계진이 비록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반납할 수 없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청컨대 본색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흑마포를 배로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조부모 이래로 유의한 자는 본관으로 쇠한하라고 하였는데 지금 기내에서 살며 생업에 안정하고 있는 자와 또 군역에 편입되어 있는 자라 모두 본토로 쇠한한다면 그게 가봤자 이미 족친도 없고 또 전묘도 없는데 옮겨다니는 사이에 손실되는 바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의 이익은 없으면서 백성에게 원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신은 청컨대 도망하여 숨은 자 외에 그 나머지로서 오랫동안 안정하여 살고 있거나 병적에 있는 자들은 세안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유민을 세안하는 일에 있어서는 근래에 대신이 말하기를 강원도는 지역이 넓고 사람은 적으니 만약 세안하지 않는다면 드디어 그 땅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므로 이미 경기감사로 하여금 본토로 돌려보내야 할 자의 인원수를 서게 한 것이다 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그대로 따랐다. 본색은 전지에서 생산된 그대로의 것인 벼, 보리, 밀, 콩 등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고.
성조실록 211권 성종 19년 1월 23일 모 네 번째 기사 홍문관 저자 허집을 안산해 교리 이 의무를 교화에 보내어 칠사의 상황을 적간하게 하였다. 칠사는 수령이 반드시 힘써야 할 7가지 일곱 농상상, 호구성, 학교흥, 군정수, 부역균, 사성간, 간활식이다. 성조실록 211권 성종 19년 1월 24일 김이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